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들에게는 최대 호재 시장이 됐고요.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곤란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인데 이사를 하셔야 될 세대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최근에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좀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입지가 있고요.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입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빠진 입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평균적으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입지가 올라가고 있는 입지인지 빠지는 입지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단기간 시세 변화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난 한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요. 시장에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셔도 좋고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자료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일 텐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들이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이 있고요, 분당이 있고요, 성남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은 교통, 그러니까 일자리랑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대규모 새 주거시설들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시세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시세가 절대 시세가 하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투자자라고 하면은 올라간 지역, 빠진 지역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면요.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빠지지 않는 지역들을 찾는 것들이 더 쉽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절대 가격이 빠진 입지들을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일 때 빠지느냐? 특별한 호재 없이 주변에 대규모 입주 물량들이 있었을 때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5개 지역인데요. 서북권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서북권 지역 어떤 지역이냐? 고양시의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리고 파주, 그다음에 김포, 그리고 인천 서구 지역이 이 5개 지역은요. 시세가 빠졌습니다. 그럼 왜 빠졌느냐? 일자리가 증가하지도 않았고 교통망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대규모 새 주거시설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대규모 새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구축들의 시세가 빠진 것들이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대량 공급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는요. 일산과 분당이 서로 경쟁 구도였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분당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요. 일산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것들이죠. 그럼 일산 신도시가 왜 하락을 했느냐? 일산 신도시 북쪽에 파주 운종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 크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서쪽에 김포 한강 신도시 및 김포의 택지개발 사업을 대규모로 합니다. 그리고 그 김포 바로 밑에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를 또 검단 김포의 새 아파트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웬만큼 늘어났지만 그 수요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았지만 저 지역에 있는 기존 구축들은 다 빠졌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피하는 주택들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구축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좀 살아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부터 한번 집을 매수해서 들어가실 때는 한 10년 정도를 거주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서부권보다는 지금 동남권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죠. 왜? 지금까지도 공급 물량이 적어서 동남권은 많이 올랐는데 향후 10년 동안 공급 물량들을 계산해 봤더니 서부권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부권은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동남권 쪽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것들이 유리하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했냐면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합니다. 서울에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서울에 몰려드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더 몰려들지 않게 막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급하게 지금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입지를 선정한 지역들을 보세요. 고양 창릉 신도시입니다. 고양시 덕양구고요.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요.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 남양주 왕숙입니다. 기존에 수요가 많지 않고 공급이 이미 많았던 지역들 위주로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동남권 지역에 좀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 교산 32,000세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에 지금 동부권이라든지 서부권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동남권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내 집 마련하신다고 하면은 서부권이나 동부권보다는 동남권 쪽이 조금 더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파주, 일산, 김포,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추가 공급이 더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규제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규제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입니다. 그러면 왜 수요를 억제하느냐?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테니까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어딘지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요, 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무주택자들이든지 실수요층이라고 하면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점제,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의 분양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가점제로 분양을 합니다. 그것들은 뭐냐면요, 무주택자들만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분양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평균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중에서도 중산층, 서민층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지역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확장된 지역보다는 원래 규제 지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지역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좋은 것들은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들은 분양권을 사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고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입주권을 누리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종과 경기일 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지역 한 개 블럭이 세종시입니다. 제일 빨갛죠? 세종시는 2020년 가장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왜 시세가 많이 올랐느냐? 2010년도부터 세종시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통 신도시가 10년 차 정도가 되게 되면요, 기반 시설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충청권의 한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랑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 광역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를 에워싸고 있는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그리고 청주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좀 많이 낡아 있고요, 좀 선호하지 않는 상업시설끼리 섞여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강남 개발했던 것처럼 딱 필요한 시설들만 알차게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매매든 전세든 이사를 많이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시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요, 올라갔다 좀 조정이 됐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지금 포화 상태인데요, 세종시는 지금 택지개발 사업 계속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종시의 단기적인 목표가 2030년까지 인구 55만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세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32만이거든요. 아직 3분의
한 이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2030년 이후에 2050년까지는 85만이 또 목표입니다. 그렇게 85만까지라고 봤을 때는 아직 반도 안 온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긴 하겠지만 강남이 개발된 것처럼 지방의 광역시가 성장했던 것처럼 아마 2030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지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 이외에 경기도도 지금 서울시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빨간색 시세가 좋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과천, 광명, 하남, 광명 이런 지역들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야 됐던 경기도 좀 끝 지역들 있죠.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화성 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남양주라든지 동두천, 의정부 같은 지역들은요. 거기 내에 새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들은 괜찮겠지만 구축들이나 입지가 나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조정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라 하더라도 아마 좀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들은 조금 버틸 수 있고 시세가 올라갈 여지가 크지만 입지가 좀 나쁜 구축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지역들 단기간 투자 수요로 개인 임대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물량들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조정 물량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될까요? 물론 그 입지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사도 되는데요.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요. 그런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야 할 아파트가 있고 사면 안 될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될 때는요. 실거주 목적 위주로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인데요. 부산은 이미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있고 보합인 지역이 있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텐데 올라가는 지역은 어김없이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어김없이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만 빨간색일 겁니다. 저 지역은 지금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 거래하는 것들은 유효한 방법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대구일 텐데요. 대구도 지금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가격이 조정되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갈 지역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달서구가 지금 실수요가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 정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지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구의 서구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싸거든요. 새 아파트를 하더라도 뭐 수성구라든지 중구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좀 저렴한 시세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서구가 괜찮은 입지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실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실수요 인기 지역, 인기 아파트 위주로 검토하신다고 하면은 대구도 지금도 실수요 목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구라 하더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미분양이 좀 쌓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쌓여 있냐면요. 달성군이라는 입지는 좀 쌓여 있거든요. 저런 지역들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추천하지는 않다. 비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대전 광주일 텐데요. 아까 대전에서는 제가 서구 유성구, 광주에서는 광산구, 서구 남구를 고분양가 관리적으로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 지역에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사시는 것들은 추천인데요. 그 외에 모든 아파트들은 좀 그렇습니다. 입지가 좋아도 구축들은 지금 사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지방 광역시는 시세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데 대전, 광주도 아마 투자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임대사업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으로 매수했던 물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그냥 묻지마로 받는 것들은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을 빠지길 기다렸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 청주일 텐데요.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청주는 원래 규제 지역이 아니라
향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규제 지역으로 신규로 추가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과 청주 같은 지역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수요보다도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 위주로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과 청주는 그런 임대사업 물건들, 법인 투자 물건들이 대규모로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가격이 크게 조정이 될 텐데 웬만하면은 매수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인천과 청주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요.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때 함께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급매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전략들은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청주에 가장 좋은 입지, 가장 좋은 아파트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파트들을 좀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것들은 추천드리지만 그 외에 투자자들이 평소 때 많이 샀던 물건들 투자하시는 것들은 반대합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 복잡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규제 지역 내 제일 좋은 아파트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가 토지 꼬마 빌딩 재개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익형 부동산이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들이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고요, 초록색 부분들이 수익률이 낮은 것들인데요. 매년 수익률들이 낮아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저런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평생 월세를 받겠어?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꼬마 빌딩이든 이게 수익률이 저하되면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요, 매도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저런 수익률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손절매를 하는 방법들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는 뭐 단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올라가는데, 수익형 부동산은요 올라가지 않는 상품들이 월등히 많고, 그리고 또 가격이 빠지는 지역들이 많다는 것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집중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드리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은요, 지금도 일자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에 든다는 것들이고요. 강남구가 전국에 있는 262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비쌀 텐데, 제일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강남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충청남도 충청북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그러니까 GTX A, B, C, 뭐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강남권의 일자리 많은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양질의 베드타운, 새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는 입지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상승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 지역이거나 특수 목적 지역,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중계동처럼 학원가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시세가 계속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GTX라든지 신분당선, 신안산선의 역세권 지역들은 향후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경쟁 상품 입지, 그러니까 들어올 여지가 적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경쟁 상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 전략은요, 일자리 지역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역 교통망 새로 생기는 지역들,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만 갖춰진 것만 오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들이나 그 외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수요가 빠지는데 매물만 쌓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정말 싸질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 싸다고 패닉 바잉,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